안녕하세요. 네, 24년 베이징 지역 전문가 박종명, 강민규, 김수민입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대면 접대가 많아지면서 중국 비즈니스 매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국인들과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하면 좋은 것, 두와 하지 말아야 할 것, 돈트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비즈니스에서의 소통 및 행동 요령입니다. 중국인과의 비즈니스는 시작 단계인 약속 잡기부터가 중요한데요. 먼저 일정을 잡을 때 구정, 국경절 등의 연휴 기간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 좋고요. 점심시간인 12시나 2시 사이에 약속을 잡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 8, 9 숫자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해당 숫자가 포함된 날짜나 장소로 약속을 정하는 센스를 발휘하면 중국 측의 호감을 얻기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만남을 가지게 될 때는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하나 기억하면 좋을 건 중국인들은 원래 악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가급적 상대방이 먼저 내미는 경우에만 악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목례로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등을 두드리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신체 접촉 또한 중국인에게는 익숙한 문화가 아니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교환할 때에도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미팅 전에 중국어로 표기된 명함을 꼭 준비하고 중국어로 된 면이 위로 향하게 해서 반드시 양손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명함을 받으면 상대방 앞에서 명함 내용을 확인한 후에 꼭 지갑이나 명함 케이스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가방 또는 주머니에 넣어서 명함이 훼손되기 쉽게 보관하면 상대방에게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다음은 복장 매너인데요. 중국도 공식적인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정장을 입습니다. 다만 정장을 입더라도 넥타이는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격식 있는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라면 너무 저렴한 옷보다는 좀 이름 있는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시작하게 된다면 본론을 말하기 전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가벼운 스몰 토크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의 비즈니스에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관계 구축에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본론부터 빠르게 언급하는 우리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중국 측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직접적인 거절을 삼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직접적인 거절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 중요한 관계에 손상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거절의 의미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라리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도 중국인들과의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때 다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정치, 역사, 종교 관련 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만이나 홍콩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나 칭기즈칸 출신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런 주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식사 및 술자리 매너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중국의 식사 자리에서는 자리 배치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상석은 방의 중심이나 입구에서 가장 먼 곳이며 가장 중요한 최상급자가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최자는 보통 손님들의 입장 및 이석을 파악하기 위해 문을 바라보고 앉습니다. 주요 인물은 상석 좌우에 앉고 상석에서 가장 먼 말석은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앉습니다. 그리고 주최자가 자리를 안내할 때까지 먼저 앉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 기본적인 예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중국 식당에 있는 턴테이블을 돌릴 때에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왼편에 가까운 음식이 있다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다소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용 음식을 본인 그릇에 담아 먹을 때는 위생을 위해 반드시 공용 젓가락을 써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음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예의이지만 중국은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최자가 음식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의미이니까 이것도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들도 있는데요.
먼저 술을 받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책상을 2번 두드리는 거우질리 문화가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술을 줄 때는 주먹으로, 나랑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 술을 줄 때에는 2손가락으로, 나보다 아랫사람이 술을 줄 때는 1손가락으로 두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건배를 할 때에는 상급자보다 잔을 아래로 하는 것이 예의이고요.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리 있을 때에는 책상에 잔을 두드리는 것으로 건배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마실 수 없는 것을 사전에 알려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선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선물에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실용적이면서 고객 맞춤형 선물이 좋으며 깊은 관계의 경우 마오타이와 같은 명주를 선물하거나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차를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포장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 또는 황색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선물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끝, 죽음을 의미하는 쫑과 발음이 같은 시계는 금기에 가까운 선물이고요. 그리고 헤어짐을 의미하는 리와 발음이 같은 과일패, 그리고 헤어짐을 의미하는 또 다른 글자인 싼과 발음이 같은 우산 또한 선물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 문화와 관련된 각종 비즈니스 매너와 팁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서양의 문화들도 널리 유입되어 있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인식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런 에티켓들과 예절들을 숙지해 두면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향후 중국에서 일하시게 될 삼성 가족분들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